국민의힘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 지났습니다. 설 연휴 이후의 민심 잡을 전략은 무엇일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자, 이번 설 연휴에 당선되고 첫 번째 설 연휴잖아요. 예. 지역을 많이 돌았을 것 같은데 포천 가평 넓어요. 그렇습니다. 민심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포천 가평은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5일장 같은 데서 많은 주민들 많이 찾아뵀는데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잘못된 점을 좀 제대로 비판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아무래도 저희 지지층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재명 대표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텐데 왜 계엄을 해가지고 납득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어제 민주당 그 김인석 최고위원님의 기자간담회를 보니까 확증 편향적 해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뭐 중도층은 이재명으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뭐 흐름이 대세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중도층의 어떤 제대로 된 평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역에서 뭐 다녀보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이 괜찮게 나오잖아요. 탄핵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몸으로 느껴집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제 저희 지역의 5일장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저희 지지층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고 지역의 특성상 또 다른 곳을 가면 또 저희 당을 또 비판하신 분들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혼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곳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부 보도 보니까 지도부시잖아요. 서울역에서 이제 귀성길 인사를 했는데 일부 시민들의 항의가 있었고 분위기가 좀 싸늘한 분위기였다. 저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정당 지지율에 비하면은 바닥 민심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일부 언론의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날 저는 사실 지도부지만 연탄 봉사가 계획돼 있어서 해당 장소는 가지 못했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러한 비판까지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저 여론조사가 이제 보수 상승세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저희가 이제 말로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지층들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면은 편향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저희가 잘 귀담아 듣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더 올바른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이나 저희 당 당직자분들이 더 많이 국민 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들의 메시지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저희를 비판하고 그리고 저희가 12.3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드리는 자세에서 그런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또 시도지사 몇 명이 대통령 접견을 추진한다고 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간적인 도리로서 기회되면 가겠다.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고 개인 차원에서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의원님도 가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없고요. 아무래도 권성동 대표께서도 지도부 차원이 아니고 권성동 대표와 대통령하고의 인연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몇몇의 원외위원장 분들이 또 이제 접견을 고민하고 갔다 왔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대통령하고 연이 있어서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러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또 정치적인 행위가 그분들의 또 이득이 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복합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지침을 내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제 2년이 오래됐으니까 개인적으로 간다는 거고 그러면 몇몇 원외위원장들이나 몇몇 시도지사들은 본인의 정치적인 또 몇몇 의원들은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대통령하고 연이 있어서 가신 분들이 있을 테고 아니면 저만 하더라도 이제 지지층 분들께서 대통령 면회 좀 가라 혹은 집회에 나와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 그런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도지사 분들이나 원외위원장 분들도 그러한 메시지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의원님은 그러면 지도부가 아니라 그냥 개인 김용태 의원으로 접견을 가실 생각은 좀 있으십니까? 가면 다 만나주나요? 아니
아니 잠깐 그러면은 김용태 의원의 일반 접견을 신청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김용태 안 해?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농담이고요. 네, 뭐 여하튼 뭐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엄이 잘 못했다라는 것을 여당 의원들 대다수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접견이 국민 전체에 또 다른 해석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원외 위원장들이 뭐 20명이 모여서 저 인사하고 편지들 낭독하고 그랬어요. 전체는 80명이라고 하는데 시도지사들 가요. 몇몇 의원들 가요. 그게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과 여전히 국민이 함께 가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걸 걱정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뭐 지도부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씩 다 비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기 위해 했던 그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표현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뉘앙스. 다만 저희가 12.3 비상계엄이 잘못했다라고 이런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군대를 동원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고 말씀드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혹 만약에 계엄을 동의하는 건가 이런 오해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저희는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시지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는 것이 어떤 사실관계 영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또 인지의 영역이고 국민들께서 저희의 행동으로 인해서 집권 여당에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삼가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설명제로 옥중 메시지를 냈거든요. 무엇보다 나라고 앞날이 걱정이다. 청년이 좌절할까 걱정이다. 뭐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원님? 아무래도 대통령은 지금 헌법재판의 탄핵재판을 진행 중이시고 여론전의 의미로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그 내용의 핵심도 본인의 계엄은 정당했고 헌법 테두리 안에서 했다라는 이른바 이제 통치행위였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저 탄핵 심판에 유리하기 위해서 여론전으로 아무래도 지지층이라든지 또 여론전에 좀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길 바라겠지만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 다음 날로 바로 조기 대선이고 국민의힘 경선이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 계속 낼 거로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만약에 정말 가정을 전제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대통령께서도 정권 재창출이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본인의 메시지가 정권 재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본인께서도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적정한 메시지를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정말 탄핵이 인용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대통령께서 저는 한 번 더 국민들께 메시지를 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인 스스로는 이제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판단했을지라도 그 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대한민국의 외교라든지 경제에 많은 자산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포용적인 메시지를 좀 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의원님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의 메시지가 나오면 조기 대선판에서 국민에게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겠지만 뭐 글쎄 그걸 또 제가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기현 의원 이제 판사 출신이신데 검찰이 구속 기소를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수사 과정이 다 불법이다 이런 주장의 연장인 것 같은데 지도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고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서부지법을 선택했던 이른바 이제 저희는 쇼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영장 쇼핑이라는 그런 지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검찰이 뭐 적절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기 시작하면 사실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적절하게 메시지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주진우 법률위원장 그리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헌재 재판관의 공정성과 편향성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영배 권한대행하고 이재명 대표 친분설, 그리고 이제 주진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까지 평양적이다, 우리법 연구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도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실추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헌재 결정이 어떤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것을 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 텐데, 가령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인가요? 그 임명에 대한 건부터 먼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살펴보려면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정족수를 먼저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본인들한테 마치 이익이 되는 거 먼저 하는 것처럼 절차를 골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영배 재판관인가요? 그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국민들로, 특히 보수 지지층으로 하여금 어떤 헌재의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전 헌재 스스로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헌재도 그런 논란이 없도록 스스로가 좀 그러한 논란을 잘 살피고 자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탄핵 결과 나오면, 탄핵이 되면 이거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그러니까 그걸 저희한테 탓할 것이 아니라 헌재가 스스로가 그런 논란이 없도록 공정성에 좀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계속 신속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속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서 국민이 승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그게 안 되면 광장의 정치가 시작되고 국민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도 야당도 또 헌재도 좀 헌재의 권위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절차라든지 객관성, 공정성을 좀 기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광장의 정치가 시작됐던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헌재에 계속해서 공정한 절차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냐는 말씀이죠. 결과에 뭐 지지자들이 뭐 그러는 건 어떻게 할 수도 없겠지만 당은 사실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을 설득하는 데 앞장을 서야겠죠. 알겠습니다. 당은 이제 불복할 가능성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헌재에 메시지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올라가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예상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의결인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특검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희가 요구하는 그 협상안에 대해서 받지 않았던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법안 중에 보면은 그 특검 법안에 보면은 군사 기밀이라든지 국가정보원법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도 다 제외시켜놨고 여러 가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재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재의결해도 이탈표 별로 없을 것이다. 실제로 저희가 특검안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부했던 측면이 있고 그런 지점이 과거의 특검 찬성파 의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기사가 그런 기사가 있어요. 최근에 여론조사가 정당 지지율도 높고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론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중도층만 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뼈 아프게 생각하고요. 지도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중도층에 대한 메시지, 당연히 보수 지지층, 이 두 지지층에 대한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권 여당이고 지지층도 중요하지만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의 노선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 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시간이고 예. 저희가 결단을 예단하고 어떤 준비를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예.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당도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제 이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수가 극우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정광훈식 극단주의화에 절연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지적은. 저희 당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탈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즘에 대해서 세게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수용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께서도 반성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통합 주문했고 김경수 전 지사도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메시지를 냈고 뭔가 민주당에도 분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분화 가능성도 있고 사실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에 후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몇몇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잖아요. 조홍천 전 의원의 지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불안할 거고 아마 2심 판결 이후에 그런 것이 좀 분화가 돼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